안녕하세요. 매국고 생명과학 학생들 선생님은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뉴런의 전도와 전달 굉장히 어렵게 배웠죠.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항상성과 몸의 조절 7. 신경계 구조와 기능 그 중에서 중추신경계에서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 101페이지를 펼치면 됩니다. 자, 중추신경계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신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책에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져 있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아까는 구조에 따라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나누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체성신경계는 대뇌가 관여하는 것으로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자율신경계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신경계입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두 가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신경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말초신경계 부분은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수능에서는 이렇게 신경계를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분류하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이까지는 같지요. 말초신경계를 고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구심성의 구심, 원심성의 원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물리 시간에 원운동 할 때 배웠는데요. 원운동 할 때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어떤 물체가 똑같은 궤도를 그리고 똑같은 거리상에 같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원의 궤도를 그린 운동을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물체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똑같은 거리 유지하는 것은 안으로 작용하는 힘과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때 우리 안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부르고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타낸 건 여기서 이제 파생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심력은 중심을 향한다는 뜻이고 원심력은 중심에서 바깥으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경계에서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중추신경계죠. 그래서 바깥에서 중추신경계를 향해서 들어가는 신경은 고심성 신경이라고 하고 이것은 감각신경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신경은 중추신경에서 밖으로 나가는 신경이니까 운동신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심성 신경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뇌가 관여하는 체성 신경계
와, 그 다음에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자율신경계로 구별할 수 있고요. 우리 아까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옆에 그림이 아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림인데 여기 중심인 연합뉴런이 있지요. 여기 감각기관이 있고요. 감각기관에서의 정보가 중심으로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심성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감각 뉴런이죠. 그 다음 연합뉴런에서는 이것을 정보를 받아들이고 통합하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라라는 명령을 주는데 여기 중추로부터 운동기로 전달하는 이 뉴런은 바로 원심성 뉴런이고 운동 뉴런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초신경계를 고심성과 원심성으로 나눈다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101페이지 중간에 중추신경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그림이 있죠. 크게 대뇌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은 무슨 뇌일까요? 자, 책에 있는 그림 보고 대답을 하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선생님 지금 자료를 좀 찾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지금 이 그림이 책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윗부분 대뇌이고요. 중간에 이 부분은 간뇌입니다. 그리고 간뇌 밑에 있는 것은 소뇌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 부분 가장 작은 부분인데 중간뇌라고 부르고요. 이 밑에 튀어나온 이 부분을 뇌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연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세 개를 합쳐서 묶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뇌줄기라고 부릅니다. 일단 연수 밑에 쭉 내려가는 이 부분은 척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2점짜리 쉬운 문제가 이제 요 그림 주고 각각의 위치의 이름을 알고 각각의 기능 연결시켜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암기 문제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림을 꼭 잘 익혀두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대뇌이지요. 대뇌. 자, 처음에 대뇌입니다.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에 주름이 많아서 표면적이 넓고요. 언어, 기억, 추리, 상상 등의 고등 사고 능력과 다음에 감각과 운동의 중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뇌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뇌는 이제 바깥 부분과 안쪽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깥 부분을 우리는 겉질이라고 부르는데 겉질은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여서 색깔이 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색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서 회색질이다. 그러면은 겉질이 있으면 속질도 있겠죠. 안쪽을 우리는 속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엔 뉴런의 신경섬유 또는 축삭돌기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어서 색깔이 밝게 보여서 백색질이라고 합니다. 네, 대뇌는 속살이 하얗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뇌 겉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능에 따라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각령은 감각기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을 감각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연합령은 감각령으로 들어온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운동력으로 명령을 내리고 사고, 언어, 판단, 기억 등 고도의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연합령입니다. 그 다음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서 수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운동령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또 구조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책 101쪽에 제일 밑에 있지요. 자, 우리 뇌를 보게 되면 제일 앞쪽에 여러분 이마 쪽입니다. 앞쪽을 우리는 전두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머리 꼭지 제일 위쪽을 두정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옆쪽 귀 쪽입니다. 귀 쪽을 측두엽이라고 하고 그다음 뒤쪽 뒷꼭지죠. 이것을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두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골격근의 수위 운동을 통제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지적 활동이 전두엽에서 많이 합니다. 전두엽은 태어났을 때 빠르게 만들어지다가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다시 리모델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춘기에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특징 또는 친구들 왜 저러지 하는 특징들은 아직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게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정엽 머리 위쪽이죠. 체성 감각, 정서, 생각을 담당하고 표현하는 능력이고요. 구조와 모양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 측두엽은 귀 옆에 있다 했죠. 청각을 담당하더라. 그 다음에 신각 정보의 분석을 통합하고 언어의 중추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후두엽. 후두엽은 눈의 제일 반대쪽에 있는데 그쵸? 시각을 인지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앞에 뒤적뒤적 하면서 뇌의 구조를, 위치를 확인하면서 내용을 듣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손해입니다. 손해. 손해 위치 파악했습니까? 자, 대뇌의 뒤쪽 아래에 위치하고요. 좌우 두 개의 방구가 있습니다. 자, 손해의 역할은 대뇌에서 시작된 수위 운동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수위 운동의 중추가 손해일까? 아니죠. 수위 운동의 중추는 어딥니까? 당연히 대뇌. 네, 대뇌입니다. 그런데 대뇌에서 시작된 수위 운동의 명령이 정말 정확하고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곳 자체가 바로 어디다? 손해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다음 손해는 몸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는 역할도 하거든요. 몸의 평형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평형 감각 기관은 어디? 뇌에 들어있죠. 전정기관과 방골이관이 있어요. 전정기관은 안에 이석이 들어있어서 몸의 기울기를 감지할 수 있고 방골이관은 안에 림프액이 들어있어서 관성에 의해서 우리 몸의 회전 속도를 회전을 알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이런 몸의 위치나 회전을 감지해서 몸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바로 손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갈게요. 세 번째는 간뇌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느 위치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자, 간뇌는 크게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별되어 있어요. 시상과 시상하부. 자, 그러면 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후각 이후의 모든 자극이 특히 척수나 연수로부터 오는 모든 감각 신호를 대뇌 각질에 각각 알맞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후각은 안 돼요. 후각 빼고 다른 감각기관들이 대뇌 각질의 적절한 위치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시상하부 엄청 중요하죠. 자,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이며 게다가 체오 혈당량 삼투압 조절의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항상성 할 때, 호르몬 공부할 때 항상 우리 몸의 변화를 제일 처음 감지하는 곳은 어디야 하면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제일 먼저 감지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간뇌의 시상하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세 번째가 뇌하수체입니다. 시상하부 밑에 있고요.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근데 이 호르몬들이 대부분이 다른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엽에는 엄청 많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후엽에는 두 가지가 분비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다른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 갈로 4번은 중간뇌입니다. 자, 중간뇌 위치 파악했습니까? 중간뇌는 일단 감각신경의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와 함께, 누구와 함께 손해가 하는 역할이 몸의 균형, 운동 조절하는 거잖아요. 중간뇌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안구운동이죠. 안구운동. 눈의 움직임인 중간뇌에서 하는 거고요. 특히 빛이 갑자기 밝아지면 동공이 작아지죠. 그래서 홍채 운동, 동공 반사인데 이것이 역시 중간뇌에서 조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뇌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감각신경의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몸의 균형과 운동을 조절하고 안구 운동과 빛의 밝기에 따른 홍채 운동, 동공 반사를 조절한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에 뇌교입니다. 뇌교. 자,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위치하고요.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역할은 대뇌와 소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책에는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있고 감각 정보를 시상으로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섯 번째는 연수입니다. 자, 책에 다시 돌아가서 연수 위치 확인을 하시고요. 연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왼쪽 뇌와 오른쪽 뇌는 서로 반대의 그 방향의 몸을 지배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왼쪽 뇌를 다치면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좌우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데 그 교차가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연수에서 일어납니다. 연수. 그래서 대부분의 신경이 연수를 지나면서 좌우 교차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방구는 몸의 오른쪽을, 우방구는 몸의 왼쪽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연수 밑에서 올라오는, 연수 밑으로 나가는 신경이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나고요. 연수 위쪽, 얼굴 쪽 있죠. 얼굴 쪽에 있는 신경은 연수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좌우의 교차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수의 중요한 내용은 이건데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의 분비 등이 자율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중추입니다. 생명활동이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침, 재채기, 하품, 침 분비, 눈물 분비 등의 반사가 일어나는 중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도 공부할 게 많죠.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지금 글 빠뜨렸는데 척수입니다. 척수. 척수는 연수 아래쪽부터 길게 이어져 있고요. 척수도 대뇌처럼 겉질과 속질이 있어요. 근데 겉질과 속질이 대뇌와는 반대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질은 축삭돌기가 많은 백색질이에요. 겉질. 그리고 속질은 신경세포체가 많이 있는 회색질입니다. 그래서 속질과 겉질이 대뇌와 서로 반대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속질에는 뭐가 많이 분포했다 했죠? 신경세포체. 다음 겉질에는 축삭 돌기가 많이 분포되어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아까 우리가 대뇌는 속살이 하얗다라고 외웠죠. 척수는 반대다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척수는 우리 이렇게 허리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은 이 앞쪽이 배 쪽이고 뒤쪽이 등 쪽이거든요. 등, 이쪽이 배. 그럼 배 쪽을 앞쪽이라서 전이라 부르고 등 쪽을 뒤쪽이라서 후라고 부르면은 척수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고 신경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신경이 들어오는 쪽은 뒤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후근이라고 합니다. 책에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앞쪽으로 나가는 신경, 지금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입니다. 이것은 전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척수에서 들어오는 신경과 나가는 신경이 보이는데 들어오는 신경 다발은 후근이라 부르고 이거는 대부분 감각신경이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신경 다발을 우리는 전근이라 부르고 운동신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말투신경이죠. 중추신경은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여기 척수 안에. 자, 그래서 척수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중추이고요. 다음에 구조가 중요한데 속질과 겉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대뇌와 반대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척수의 구조에서 뒤쪽으로 들어오는 신경다발은 후근이고 감각신경이 여기 들어있고요. 앞쪽으로 나가는 신경은 운동신경, 전근을 구성하고 있고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척수의 그 역할은 뭐냐면은 책에 있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적었는데 책에 척수의 기능 되어 있는데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뒤에 땀 분비, 다음 회피 반사, 그리고 무릎 반사, 배변,
배뇨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사죠.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반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막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반사요.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몸의 반응을 반사라고 하는데 그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102쪽의 제일 밑에 들여다보기에 그림이 있어요. 자, 의식적인 반응과 그 다음에 척수 반사를 나눠서 설명을 하네요. 자, 의식적인 반응은 여기서 감각기에서 감각을 받아들여서 자, 감각 뉴런 A를 따라서 후군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대뇌로 가죠. 연수에서 교차를 합니다. 그럼 대뇌에서 연합 뉴런에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 여기 운동 뉴런을 따라서 척추를 따라서 내려오고요. 정근을 따라서 이 신경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A, B, C, D 이 과정을 거치네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로 대뇌가 꼭 관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책에는 척수 반사라고 안 되어 있고 무조건 반사라고 되어 있죠. 대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부에서 엄청 뜨겁거나 엄청 따가운 핀을 팍 찔렀다. 그럼 얼른 손이 떨어지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감각기에서 감각 뉴런을 따라서 이렇게 척수의 연합 뉴런을 통해서 바로 운동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A하고 다음에 F하고 그 다음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대뇌를 거치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반사들이 이렇게 대뇌를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었을 때 뜨겁다는 걸 느끼지 않는 건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 경로가 다 일어납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었을 때 무조건 반사, 회피 반사인 AFE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A, B, C, D, E 반응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A, B, C, D, E 과정이 워낙 반사보다 느리기 때문에 손 떼고 나서 뜨겁다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까요? 자, 이제 중추신경계는 다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추신경계는 크게 이제 대뇌, 다음에 간뇌, 소뇌, 중간뇌, 연수, 척수 이제 크게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대뇌는 좌우 방구로 구분되어 있고 감각, 수위운동,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겉질은 회색질, 속질은 백색질이다. 그 다음 간뇌 볼게요. 간뇌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이고 체온, 혈당량, 삼투압 조절 등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합니다. 소뇌 가겠습니다. 소뇌는 이것도 좌우 방구로 구분이 되어 있고 몸의 평형 유지 그리고 대뇌에서 출발한 수위 운동 명령을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합니다. 다음 중간뇌로 가볼게요. 중간뇌는 안구 운동, 동공 반사의 중추고 중간뇌도 역시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요. 다음 연수 볼게요. 연수는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소화 운동의 조절 중추고요. 연수 반사, 재채기, 하품, 침분비의 중추가 됩니다. 자,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의 연결 통로가 되면서 척수 반사,
도피 반사, 무릎 반사, 배변 변이 반사의 중추가 되고요. 겉질은 백색질, 속질은 회색질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중추신경계는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뉘어지고요. 감각운동, 그 다음에 운동, 감각, 운동, 그 다음에 교감, 부교감 이런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서 풀고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